지난 3일 끝난 일본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현 지사인 고이케 유리코가 이끄는 세력이 전체 의석 127석 중에서 79석을 석권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는 본인 스스로가 도민퍼스트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49석, 또 그와 연대하고 있는 공명당에서 23석,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무소속과 군소정당 해서 전체 127석 중에서 79석을 수도 지방선거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는 원래 이 통역사가 되고 싶었던 인물로서요, 52년생입니다. 이 간세이 가쿠인 대학 사회학부를 중퇴하고 이 무역상을 하던 부친이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을 하자 일가가 모두 가산을 정리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당시 중동어가, 즉 아랍어가 유엔의 공식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아랍어를 배워서 카이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카이로 대학 문학부 사회학과를 76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76년에 일본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에 살러 간 것도 대단하고, 거기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해서 통역사가 되겠다고 아랍어 예과 대학을 다녀서 배워가지고 또 이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카이로 대학을 졸업했다. 굉장한 일이죠. 이후 중동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나 또 리비아의 가다피 등을 여러 차례 이렇게 인터뷰해서 기자로서 이름을 날렸고요. 92년에 일본 신당의 이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오자와가 이 자민당을 붕괴시키겠다고 만드는 정당이었죠. 그래서 93년에 총선에서 이제는 중의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로 참의원이 242명, 중의원이 480명이 있죠. 일본에는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자민당이 55년간 집권을 해오고 사회당이 야당이었는데 93년 선거에서 공산당과 자민당을 배제한 나머지 세력이 연대되면서 일본 신당 등 처음으로 자민당 집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반자민당 연립 세력이 이렇게 1년 만에 또 붕괴가 되었죠. 그런데 자민당이 무너질 때 사회당도 무너져서 자민당 사회당이 여당 야당으로 55년을 해왔는데 자민당이 무너질 때 사회당도 무너지면서 이후 사회당은 사민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군소정당으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자민당은 계속 집권을 해오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고이즈미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고이즈미가 은퇴할 때까지 2000년대 말에 그때까지 고이즈미가 장기 집권을 했고, 고이즈미가 은퇴한 이후에 일본의 민주당이 2008년경입니까?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제 일본의 집권당으로 잠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하다가 지난 2012년에 한국에 대선이 있을 때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가 대승을 함으로써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리를 하는 아베, 부총리를 하는 아소도 2006, 7년경에 각기 총리를 한 번씩 하다가 결국 정권을 2008년에 내줬죠. 자, 어쨌든 이 고이케 유리코는 이 일본 신당에 들어가서 그 돌풍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 93년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때 정권 교체 돌풍의 일본 신당의 주역이었죠. 근데 일본 신당은 1년 만에 다시 자민당의 정권을 뺏기고 4분 5열됐고, 이후 고이케는 군소정당을 거치면서 5차례 당직을 바꾼 끝에 2002년에 자민당에 들어갔고
고이즈미 총리가 그를 알아보고 3년간 이 환경장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2005년에는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고이즈미가 일본 우정국 민영화, 즉 일본의 우체국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라서 이 개혁을 한다면서 우정국을 민영화하는 부분에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야당의 반대의 기수, 이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고바야시 고키를 떨어뜨리기 위한 자객 공천으로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흔히 이 지역구와 또 비례대표를 동시에 걸어놓기도 하는데요. 지역구에서 고바야시한테 이길 거라고 자신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자청을 해서 유명인물이 되었죠. 그 이후에 우정국 민영화라는 부분이 이렇게 관철되면서 이제 고이즈미가 은퇴하고 아베가 2007년에 내각을 이렇게 맡았을 때 이 방위상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사상 최초로 방위상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지금 일본의 이 방위상도 여성입니다. 근데 고이케 유리코는요, 언론인으로서 어떤 타고난 감각으로 일본의 그 정치인들은 주로 정파, 계파 안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고이케 유리케는 결국 일본 TV 앞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걸므로써 이 대중을 통한 정치를 한다. 그래서 고이케 유리코 하면 흔히 극장식 정치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동안에 정치 일선에서 이렇게 좀 보이지 않던 고이케는 2016년 7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이 도쿄도지사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한 다음에 1년 만에 자신의 지역정당인 이 도민 퍼스트해라는 지역정당을 만들므로써 자유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일본에는 오사카 유시네 이런 것처럼 지역에 기반한 이런 정당들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성의 일본의 지금 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이런 양당 구도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금 어떤 정당들이 매우 특성화된 정당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또 정파별로 매우 다양하게 지금 군소정당화, 다당제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이케 유리코는요, 도지사가 된 다음에 센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동경 올림픽이 2020년에 있는데 이 올림픽과 관련된 준비가 지지부진하니까 이 부분도요 대중에게 호소하면서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 금지 조례,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등 자민당 정부가 꺼려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본의 이 가장 쟁점이 동경올림픽 예산, 그리고 일본에 가서 TV만 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스키지 수산시장, 동경에 있는 유명한 이 수산시장 이전 문제로 시끄럽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올림픽 예산은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산 개혁을 들고 나왔고, 스키지 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을 갖다가 계획을 연기를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자신들의 열렬한 어떤 이 동경도 내부의 지지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경도 의회 선거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이 정치 지망생들을 모집하는 일종의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그게 희망의 학원입니다. 여기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의사, 변호사, 뭐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한 50명을 엄선해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내보냈고, 한 명 빼고 49명이 다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여성으로서 한마디로 공천을 한 것이죠. 심지어 임신 6개월의 여성 회사원이
고이케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되는 이런 어떤 이변도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이케의 이 도의의 선거 압승을 계기로 고이케가 신당을 창설해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일본 정치 역사, 즉 여성 총리가 당선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아베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요. 지금 아베의 위기를 갖다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5년째 맞는 아베가 총리된, 두 번째 총리가 된 아베가 지금 고이케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베는 왜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았느냐? 몇 가지가 겹쳤는데요. 이 아키에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오사카 모리모토라는 어떤 학원 재단에 있어서 그 학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 아키에라고 아베 부인 좀 사고뭉치기도 하죠. 한때는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호테이라는 일본의 좀 날티나는 사람과 불륜 스캔들에도 빠져들었고, 더 나아가서 이 아키에가 재단에 강연도 하고 기부금도 내고 민원 해결도 했는데, 그 재단에서 새로운 초등학교를 만드는데 그 초등학교를 이름을 아베 신조 초등학교라고 아베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요. 이 초등학교 소학교 건설 부지를 오사카 국유지인데 이 국유지의 매입이 한마디로 감정가의 14%로 수의 계약되었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아키에가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었죠. 이것뿐 아닙니다. 아베는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각계 학원이라는 사학에 있어서 수의학부를 신설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에 압력을 넣었다라는 스캔들이 있었고요. 또 이 시모무라 하쿠보라는 자민당 간사장이 이 사학의 이사장으로부터 그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어떤 지금 의혹이 생기고 있고, 또 하기부다 관방장관이 이 자신 밑에, 즉 관방성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지금 이 각계 학원에 대한 허가를 해주라고 압박을 넣었다라는 부분도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나다 도모미, 일본의 고이케 유리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여자로서 방위상을 맡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선거 과정에서 방위상으로서 자위대로서 이 자신들 자민당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군의 중립성을 저해했다라는 지금 의혹까지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에 남편과 이 총리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이 다 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또 방위상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이런 스캔들이 계속 등장이 되면서 지금 아베가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베 스타일 같으면 국의회를 해산하고 섣불리 이제 총선을 갖다가 이렇게 실시를 해서 다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했을 경우에 중의원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난망해지면서 개헌이 올 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개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베의 최초의 선거 패배로 그동안 아베에 기가 주고 있던 이 야당들이 신이 나서 4개 야당은 임시국회 지금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캔들이, 그리고 선거의 패배가 7월 13일 날 미국과 2+2 이 외교 국방 회담이 있는데 이 여자 방위상을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선거 패배 책임으로요. 이것이 지금 연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베는요,
9년을 집권하겠다. 즉 2018년까지 자민당 총재로서 지금 총리 임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다수 정당의 총재가, 과반수 이상의 정당의 총재가 결국은 총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2018년까지 두 번째 임기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2012년에 당선되었으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그래서 내년에 아베가 한 번 더 자민당 총재에 도전해서 총재가 되면 2021년까지 할 거다. 근데 아베 1강 체제에서 감히 자민당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아베는 이 개헌을 올 하반기에 해서 그 개헌을 한 부분을 가지고 우경화의 깃발을 더 높이 들려고 했던 겁니다. 아베가 되고 난 이후에 헌법에 관한 이 유권 해석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도록 했고, 결국 아베는 올 하반기 개헌에서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일본이 이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국방군을 창설하는 부분으로 정상국가로 가겠다. 그래서 2차 대전 패배 이후에 평화헌법체제, 즉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의 해외 군사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군은 방어용 군대만 이렇게 보유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정상국가로 가겠다라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개헌을 밀고 갈 동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개헌의 깃발을 아베가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아베라고 불리우는 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신뢰 회복부터 해서 이렇게 개헌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지금 개헌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고요. 이시바 시미누라 전 간사장은 자민당 안에서도 이런 사람처럼 이 아베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베가 경제와 외교에서 과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는 그야말로 좀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라는 지금 그런 시각들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베가 선거 패배 이후에 주요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베로서는 성남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2009년에 당시 아베가 집권하다가 또 내놓고 아소로 이래 넘어갔다가 결국은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3일날 선거에 지자마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자민당 회의를 주재해서 이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민심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개각과 당직 개편을 할 거라고 보이며 문제가 많았던 이 여자 방위상을 갈고 법무상도 교체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를 이렇게 내각에 등용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징이요, 역사적 통계를 갖다가 굉장히 잘 인용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야구에 관심이 많은 것도 결국 이런 통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역대 38석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 동경도의 선거에서 23석을 했다. 그리고 현 의석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부분은 아베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베는 그동안에 아베노믹스라고 집권 직후부터 세계의 화살이라고 해서 일본의 엔화의 가치 하락,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 어떤 경제 구조 개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도해 왔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과 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과거의 고이즈미 그리고 나카소네 등 일본의 성공한 총리들이 가졌던 일본의 어떤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적 위치를 돈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트럼프하고도 아베가 연초에 회담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2박 3일간 골프도 치고 여러 번 밥을 먹으면서 관철해서 아베의 입지가 외관상으로는 매우 탄탄한 것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동경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가 이끄는 지역정당에게 참패를 해버림으로써 위기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갑자기 등장한 부분이 아니라요. 아베가 그동안에 이 자신의 높은 지지율 60, 70%를 왔다 갔다 했죠. 매우 비정상적인 지지율이었고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아베의 우경화 포퓰리즘 속에 녹아서 아베 정권, 자민당 정권의 실체를 좀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염증이 슬슬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베가 끌고 가는 방향이 일본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인가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문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베 부부의 부패 스캔들이 크게 일조했고 또 자민당 이 간부들 그리고 내각에 들어간 사람들의 오만한 행태들 그리고 비리와 연관된 행태들이 일본 국민들이 과거에 자민당이 93년에 무너지고 2009년에 무너질 때 자민당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신문을 냈는데요. 지금 그런 어떤 데 대한 한마디로 데자뷰가 떠오르면서 아베가 지금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일본 정도로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본은 일본 특유의 정치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서구나 다른 국가 같이 혁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열기가 낮고요. 또 일본 국민들이 사실상 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정치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는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2차 대전 패배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93년, 94년 기간에 일본 신당이 중심이 된 연립 내각에 의한 1년 집권, 자민당이 1차로 무너졌죠. 그리고 2차로는 2009년에 민주당이 중심이 된 내각의 2차로 무너진 두 번의 어떤 패배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자민당이 매우 오만해졌다. 또 일본의 중산층 이하 젊은 사람들,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인 어떤 정치 모습, 퇴행적인 정치 모습, 수구 기득권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서민들에게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도 못하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본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일본의 정치가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스타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뽑아주놓으면 또 금방 또 그런 사람들이 허접하게 사라지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지난번에 오사카 유신회에서 오사카 지사를 하던 친구가 혜성처럼 거구를 대변하면서 등장했다가 무너져서 지금 존재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일본 어떤 국민들은 새로운 누군가 영웅을 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영웅을 통해서 이 극장식 정치, 파퓰리즘을 기대어서 일본 정치를 바꾸어 보겠다라는 일본 국민들의 그런 행태가 근본적으로는 차근차근하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훈련을 쌓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정당들이 축적된 자신들의 내공을 가지면서 정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서구식 정치와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일본 정치가 지금 해방 이후 70년을 거의 대부분을 집권해온 자민당에서도 공고하지만은 균열과 사상 누각 같은 모습이 위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민당을 대체하겠다라는 지금 일본의 많은 분열된 야당들에서도 그들이 과연
일본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이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당, 자민당에 대항할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 고이케 유리코가 떠올랐는데, 그것 또한 처음에는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쪽에 서서 정치에 입문했다가, 그 다음에는 고이즈미와 아베의 한마디로 총애를 받는 여성으로서 중책을 그 정권에서 맡았다가, 이제는 또 자민당을 탈당해서 자민당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1인 다역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고이케가 일본의 정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이지, 고이케 유리코라는 사람이 가진 이 파퓰리즘적인 속성이 한마디로 기득권화된 자민당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정치가 발전해가는 모습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그 또한 일회성 소모품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 정치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일본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을 바닥에서부터 다져가면서 서구식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일본 정치는 근본적으로 자민당 대 반자민당이라는 이 양자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혀 일본 정치에서는 하늘 아래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기 어려운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에서 민주당이나 고이케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한때 일본 정치의 주요 이 핵심 정파 보스들에게 발탁이 되어서 과정을 다졌다가 그들을 배반하면서 또 그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 고이케 유리코가 희망의 정치라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강한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서 이 정말 이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일본 정치를 뒤집는 이런 부분들이 축적된 내공으로서 일본 정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시기가 올 것인가. 현재로서는 고이케도 기성정치에서 자라났지만 그가 과연 이번에 이 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이 밑으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가는 모습을 더 높은 곳까지, 즉 중의원 참의원 선거 그리고 그의 집권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그가 이번에 보였던 방법을 더 확산시켜서 위로 밀고 올라간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치고받으면서 유지되는 한국의 정치보다는 일본 정치가 조금 더 새로운 변화를 밑으로부터 시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도 하다고 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한 다음에 1년 만에 자신의 지역정당인 이 도민 퍼스트해라는 지역정당을 만들므로써 자유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일본에는 오사카 유시네 이런 것처럼 지역에 기반한 이런 정당들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성의 일본의 지금 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이런 양당 구도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금 어떤 정당들이 매우 특성화된 정당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또 정파별로 매우 다양하게 지금 군소정당화, 다당제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이케 유리코는요, 도지사가 된 다음에 센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동경 올림픽이 2020년에 있는데 이 올림픽과 관련된 준비가 지지부진하니까 이 부분도요 대중에게 호소하면서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 금지 조례,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등
자민당 정부가 꺼려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본의 이 가장 쟁점이 동경올림픽 예산, 그리고 일본에 가서 TV만 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스키지 수산시장, 동경에 있는 유명한 이 수산시장 이전 문제로 시끄럽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올림픽 예산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산 개혁을 들고 나왔고, 스키지 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을 갖다가 계획을 연기를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신지면서 이후 사회당은 사민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군소정당으로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자민당은 계속 집권을 해오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고이즈미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고이즈미가 은퇴할 때까지 2000년대 말에 그때까지 고이즈미가 장기 집권을 했고, 고이즈미가 은퇴한 이후에 일본의 민주당이 2008년경입니까?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제 일본의 집권당으로 잠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하다가 지난 2012년에 한국에 대선이 있을 때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가 대승을 함으로써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리를 하는 아베, 부총리를 하는 아소도 2006, 7년경에 각기 총리를 한 번씩 하다가 결국 정권을 2008년에 내줬죠. 자, 어쨌든 이 고이케 유리코는 이 일본 신당에 들어가서 그 돌풍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 93년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때 정권 교체 돌풍의 일본 신당의 주역이었죠. 근데 일본 신당은 1년 만에 다시 자민당의 정권을 뺏기고 4분 오열됐고, 이후 고이케는 군소정당을 거치면서 5차례 당직을 바꾼 끝에 2002년에 자민당에 들어갔고, 고이즈미 총리가 그를 알아보고 3년간 이 환경장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2005년에는 중요 지난 3일 끝난 일본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현 지사인 고이케 유리코가 이끄는 세력이 전체 의석 127석 중에서 79석을 석권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는 본인 스스로가 도민퍼스트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49석, 또 그와 연대하고 있는 공명당에서 23석,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무소속과 군소정당 해서 전체 127석 중에서 79석을 수도 지방선거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는 원래 이 통역사가 되고 싶었던 인물로서요, 52년생입니다. 이 간세이 가쿠인 대학 사회학부를 중퇴하고 이 무역상을 하던 부친이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을 하자 일가가 모두 가산을 정리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당시 중동어가, 즉 아랍어가 유엔의 공식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아랍어를 배워서 카이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카이로 대학 문학부 사회학과를 76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76년에 일본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에 살러 간 것도 대단하고, 거기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해서 통역사가 되겠다고
아랍어 예과 대학을 다녀서 배워가지고 또 이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카이로 대학을 졸업했다. 굉장한 일이죠. 이후 중동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나 또 리비아의 가다피 등을 여러 차례 이렇게 인터뷰해서 기자로서 이름을 날렸고요. 92년에 일본 신당의 이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오자와가 이 자민당을 붕괴시키겠다고 만드는 정당이었죠. 그래서 93년에 총선에서 이제는 중의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로 참의원이 242명, 중의원이 480명이 있지요. 일본에는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자민당이 55년간 집권을 해오고 사회당이 야당이었는데 93년 선거에서 공산당과 자민당을 배제한 나머지 세력이 연대되면서 일본 신당 등 처음으로 자민당 집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반자민당 연립 세력이 이렇게 1년 만에 또 붕괴가 되었죠. 근데 자민당이 무너질 때 사회당도 무너져서 자민당 사회당이 여당 야당으로 55년을 해왔는데 자민당이 무너질 때 사회당도 무너진 선거에서 당시 고이즈미가 일본 우정국 민영화, 즉 일본의 우체국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라서 이 개혁을 한다면서 우정국을 민영화하는 부분에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야당의 반대의 기수, 이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고바야시 고키를 떨어뜨리기 위한 자객 공천으로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흔히 이 지역구와 또 비례대표를 동시에 걸어놓기도 하는데요. 지역구에서 고바야시한테 이길 거라고 자신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자청을 해서 유명 인물이 되었죠. 그 이후에 우정국 민영화라는 부분이 이렇게 관철되면서 이제 고이즈미가 은퇴하고 아베가 2007년에 내각을 이렇게 맡았을 때 이 방위상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사상 최초로 방위상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지금 일본의 이 방위상도 여성입니다. 근데 고이케 유리코는요, 언론인으로서 어떤 타고난 감각으로 일본의 그 정치인들은 주로 정파, 계파 안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고이케 유리케는 결국 일본 TV 앞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걸므로써 이 대중을 통한 정치를 한다. 그래서 고이케 유리코 하면 흔히 극장식 정치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동안에 정치 일선에서 이렇게 좀 보이지 않던 고이케는 2016년 7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이 도쿄도지사